네. 이거래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주식시장에 양대시장에 모처럼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폭이지만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다가 오늘은 또 강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수급 전략 짜봅니다. SK증권 영업부 PR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은 포인트로 어떤 단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실적과 전망이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급 코너니까 이제 수급이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한 차이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 오늘은, 옐런 효과가 살아있나 봅니다. 외국인들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최근 외국인 매도였죠. 매도였다가 또 세게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들도 매수 여력이 확대를 통해서 지금 수급이 완전히 뒤엉키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춤을 추죠. 대형주도 아래 위로 2, 3%는 요즘 예사입니다. 굉장히 좀 어지럽고요. 중소형주는 말할 것도 없죠. 거의 예측 불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뭔가 좀, 기존이 있는 것 같아요. 10월부터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 업종에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10월부터 해서, 외국인 업종별로 어떤 매매를 보였던가, 한 10월 말 정도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로 일관했죠.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좀 밑쪽에 보시면 이게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10월부터 지금까지도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확연하게 드러나죠. 반대로 기관들을 만약에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관들 업종별 매매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전기전자입니다. 희한하게도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죠. 반면에 이제 한 11월 들어서면서 기관들이 매수 여력이 좀 생겼어요. 환매도 줄어들고 또 연기금 매수하면서 들어왔는데 대부분 다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운수 장비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철강, 운수 장비 쪽이 강했었죠. 해서 이 수급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봤는데 역시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내년 시장의 어떤 전망 또 모멘텀을 보고 그쪽을 좀 배팅을 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중요시 여기니까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 업종군 쪽으로 집중을 한 게 아닌가. 연기금은 나중에 비교를 해주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딱 투신권의 딱 중간 정도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 실적, 기관은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좀 엇갈리고 있다. 요 부분은 매매를 하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로 보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전기전자, 화학 등에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기관도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업종별 동향도 짚어주시죠. 예, 굉장히 수급 판도가 지금 가파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 비차익이 무려 1,300억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시장을 다 산다 보시면 됩니다. 오전부터 이게 강하게 들어왔던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외국인의 복귀인지 한번 굉장히 오후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또 판도가 또 뒤집힐 수 있으니까 중요한 하루가 되겠고요. 일단 외국인 비차익 동반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업종별로 통신 정도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운수 장비 말씀하신 조선도 있겠지만은 자동차 쪽도 보이죠. 자, 전기, 전자 거기다가 또 화학, 서비스 등등에서 우리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에 모두 외국인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겠죠. 전기, 전자 쪽 같은 경우 매도, 서비스, 운장비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운수 장비와 화학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굉장히 특징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매수 종목을 각각 놓고 보니까 역시 딱 드러나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외국인들 이어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은 가장 평범한 종목을 살 때 우리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쉬운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화학주의 LG화학, 현대차, 기아차 각 산업별 대표주만 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해서 외국인들은 비차익으로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 기아차다 해서 대부분 종목을 보시면은 운수 장비 쪽에 있지만은 오늘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들이 비차익 쪽으로 해서 우리 업종의 가장 대표주들을 사모으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주로 다시금 눈길을 돌려야 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어저께도 낙폭과대에서 이제 단기 매매도 가능하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고,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죠. 달러의 방향과 외국인의 방향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오후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의외로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겠고, 낙폭과대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이나 삼성중공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우량 개별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이라든지 오늘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그러면은 현대차가 될 것 같거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큰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싸다고 보고 있고 모멘텀도 가지고 있죠. 신차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지금은 실적 우량 개별주로서 가장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기존에 있죠. 개별 종목죠.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대우인터, 서울반도체, SM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힘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좀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나머지 낙폭 과대주대에서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다. 특히나 오늘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현대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 포인트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